32비트 제가 이제 책에 막 OS 별로 소개는 했는데 그 비트는 소개를 안 했죠. 제가 32비트를 똑같지 않나요? 그냥 실행 파일로 들어오지 않나요? 윈도우? 그래요? 잠깐만요. 이게 윈도우에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밑에 있나? 밑에. 어디요? 옵션에 32비트. 집이네요. 그냥 언집하면 되나 보네요. 그래요? 일단 사실 윈도우에서는 이런 설치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리눅스나 맥은 사실 아무 문제는 없는데 윈도우가 이제 OS 버전이 안 맞아도 일단은 뭐 실행 안 되는 문제도 있고. 근데 제가 수업할 때는 32비트도 뭐 문제 없이 됐었는데 한번 재설치를 또 다시 한번 해보시고, 사실 지금은 설치할 때 그렇게 문제될 만한 요소는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별도, 그리고 그 자바는 또 별도로 깔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스튜디오만 깔면 그 자바 그 JDK가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만 깔면 원래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면 계속 뭔가 시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워낙 케이스가 다양해서 왜 그럴까? 32비트. 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틀린을 일단 배워야겠죠. 코틀린으로 앱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기존의 안드로이드로 자바로 안드로이드를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까 전에 이렇게 클릭 이벤트 이 코드를 쳤을 때 진짜 짧다, 그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코틀린이라는 거고, 코틀린 문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으로 배우는 코틀린이죠. 30쪽에 걸쳐서.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거는 진짜 안드로이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문법, 그 정도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겉핥기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안드로이드가 아까도 이제 오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자바 6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이 있어도 그 기기가 받쳐줘야지만 되는데, 기기가 업데이트율이 너무 낮아요. iOS는 반대로 너무 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좋아요. 최신 버전 타겟으로 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좀 개발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일단 자바가 옛날에 나온 거고 현대 언어의 특징들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물론 자바 8부터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은데 코틀린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코틀린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바랑 완전한 호환성이에요. 그래서 100% 호환이 된다. 근데 사실 섞어서 쓰려면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섞어서 쓸 때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코틀린만 썼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바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그냥 코틀린으로 하려면 코틀린만 가지고 하시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섞어서 쓰는 거를 자꾸 이제 권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존에 돼 있는 거에서 일부 코틀린으로 작성해 나간다. 그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그냥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 코틀린으로 그냥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습 곡선은 쉬운 편이다. 근데 사실 이것도 케바케죠. 그냥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요. 네. 쉬운 사람은 쉬운데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자바 개발자가 자바보단 쉬워요. 제 생각엔. 네. 그리고 자 리플을 제공을 하는데요. 리플도 이제 제공을 하는데 한 줄 한 줄 코드를 쳐볼 수 있는 그거보다 스크래치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씩 테스트를 해보려면 스크래치를 쓰시면 되는데 지금 프로젝트를 열어놨잖아요. 파일의 New에 스크래치 파일 요거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 언어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코틀린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다가 바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디터가 열려요. 자 여기서 println 뭐 헬로 월드 좀 빨간불 나오거든요. 빨간불. 이게 제가 책을 쓰는 시점하고 현재 하고 좀 약간 달라요. 보니까 원래 책을 쓸 때는 빨간불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걸 빨간불 안 나오게 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냐? 일단 요거 지금 처음에 뭐 마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돼 있는 거를 요 앱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실행을 한번 눌러보세요. 근데 에러 나요. 에러 나면 얘를 한번 유즈 리플인데 얘를 체크해서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실행은 되는데 빨간불이 안 없어지네. 그러면 얘도 체크해 보세요. 자 빨간불 없어졌는데 실행되네요. 근데 웃긴 거는 그 다음부터는 또 체크를 빼니까 돼요. 이상해요. 이게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둘 다 체크해 가지고 실행 한번 해보시고 빨간불 없어지는 거 확인하고 옆에 결과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 책 쓸 때 시점하고 좀 달라서 자 여기서 한 줄씩 코드를 쳐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쳐도 사실 옆에 결과가 나와요. 한 줄씩 쳐볼 수가 있는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좋은 도구가 있어서 뭐 자바도 있어요. 그래서 자바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은 어디에 생기냐? 책에는 그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여기 왼쪽 위에 여기 이제 책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이 안드로이드 보기 모드하고 또 많이 쓰는 게 이 프로젝트 모드예요. 이 두 개 많이 쓰고 나머지는 뭐 그냥 한 번씩 눌러 보시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인데요. 그냥 저장된 구조 그대로 보는 게 프로젝트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냥 윈도우 탐색기나 그런 데서 보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이 안드로이드 보기로 하면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스크래치 파일은 여기선 안 보여요. 안드로이드 관련된 파일이 아니라서 프로젝트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요 맨 아래 스크래치 앤 콘솔 여기에 생겨요. 저는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아마 여러 개를 기존에 만들었던 게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것도 그냥 파일이에요. 파일이라서 몇 개 써놓고선 저장해놨다 나중에 열어서 또 다시 쓸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연습하실 때. 자동 완성이 안 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책을 쓸 때. 그 당시에 자,
프린트 이렇게 자동 완성이 나와야 되는데 윈도우 사용자 분 중에 한 분이 안 된다고. 윈도우 쓰시는 분 중에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이거 자동 완성? 다 되는 걸로. 네. 자동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자 여기서 그래서 그 얘기를 써놨는데 플랫폼마다 뭐 다를 수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보통은 이제 오른쪽 하단에 그 팝업이 떠요. 업데이트 받으라고. 그거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걸 놓쳤다. 내가 수동으로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그 헬프에 체크 포 업데이트 아니면 안드로이드에 체크 포 업데이트 눌러서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뭐 받을 게 없으면 이렇게 나오고. 자 문법을 요거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 코틀린에서는 변수를 다루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바하고 벨. 벨은 상수예요. 바는 변수고.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벨, 상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값을 주로 쓰는 걸 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바가 사실 에러가 되게 많이 나요. 자바로 뭔가를 하면은 널 포인터 익셉션을 아주 많이 만나실 수가 있는데 뭐 일단은 자바가 널을 취급하는 거 자체가 좀 우리가 에러를 내는 주 원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변수를 많이 쓰는 것도 좀 그래요. 요즘 언어들이 변수를 많이 안 쓰는 추세입니다. 상수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얘네도 일단은 변수는 바고 상수는 발인데 상수 위주로 사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쳐보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a int 10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쓰는데 위에 거 얘는 이제 변수예요. 변수. 그래서 a에다가 20을 넣으면, 그리고 요걸로 실행해야 돼요. 여기 아니라 요거. 실행을 하면, 잠깐 이거 체크를 해야 되나? 잠시만요. 프린트를 치면 나오네요. 네네. 자, 얘는 이제 변수 a인데 변수니까 당연히 중간에 값을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벨로 하면 뭐 10인데 여기다 20을 넣으면 이 컴파일 단계에서 에러를 표시를 해줍니다. 얘는 값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얘는 값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벨은 이제 자바에 파이널 키워드 붙인 변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함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fun이에요. fun.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요. 또 스위프트는 이거고요. 뭐 자바스크립트도 펑션이죠. 펑션이고 얘는 fun이고요. 다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코틀린을 개발한 그 개발자 말로는 뭐 코틀린은 즐겁다. 그래서 fun이래요.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그립 인사하는 거 헬로 월드 한번 찍는 건데 스트링을 인자로 바꿔. 자, 제가 한번 쳐 볼게요. str 스트링
이거를 좀 유닛 자 얘는 지우고 프린트 ln str. 자 요거 함수 선언하는 모양인데, 자 이 자바를 오래 하셨고 만약에 요즘 이런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스위프트라든지 뭐 이런 언어들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이제 위치가 반대잖아요. 다 지금 변수 선언도 뒤에가 있고 뭐 리턴도 뒤에가 있고 뭐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은 이 유닛은 뭐냐면 자바에서 보이드에 해당하는 게 유닛이에요. 그리고 생략이 가능해요. 얘는 보이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str에다가 이제 외부에서 이걸 쓰면 여기다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값을 넘겨서 받아서 뭐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해주겠죠.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또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식처럼 는 해가지고 그냥 중괄호 없이 바로 쓸 수 있고요. 좀 요거 힌트 나오는 거는 끄시려면 우클릭 눌러서 디세이블 힌트 하면 꺼져요. 끄시고 싶으시면. 저는 그냥 봅니다. 얘네가 타입을 추론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타입을 리턴하는 거지 딱 봐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추론을 해서 이렇게 힌트로 보여줘요. 아 얘는 유닛, 그러니까 보이드 아무 값도 리턴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코드를 계속 줄일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유닛은 반환 자료형을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자 자료형, 지금 코틀린에서는 그 프리미티브 타입, 그러니까 인트하고 더블, 뭐 플롯, 뭐 바이트 숏, 뭐 그런 기본 타입 있죠. 원시 타입. 걔네들 자바에서는 이제 걔네하고 걔네 플러스 나머지는 객체 자료형 해서 이제 레퍼런스를 가질 수 있냐 없냐 그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일단은 그건 뭐 똑같은데, 자바에서는 기본 자료형은 다 이 소문자로 시작하는 인트, 더블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인트, 뭐 더블 뭐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코틀린은 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인트, 대문자로 시작하는 더블, 그냥 래퍼 클래스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형이 코틀린에서는 그냥 객체 타입이고요. 레퍼런스 타입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얘네가 알아서 그 캐스팅 되면서 뭐 원시 타입 인트를 쓰든지 더블을 쓰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우리가 쓸 때는 그냥 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래퍼 클래스, 자바에서 말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트도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 지금 제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클래스라고 파란색 표시가 나오죠. 다 클래스로 파란색 표시가 나옵니다. 자, 리터럴 똑같아요. 자바하고. 그래서 숫자 뒤에 L이나 뭐 L 붙이면 롱이고, 또 뭐 해보시면 바로 옆에 나오니까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10L 이렇게 하면 옆에 타입이 안 나오네. 안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이거? 아, A가 위에 있네요. CD. 아, 옆에 타입 나오죠. 인트고 얘는 롱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0 넣으면 뭐 더블이고, 그렇죠? F 붙이면 플롯이고. 그런 식으로 자바랑 똑같은. 그리고 이제 자바랑 다른 거는 캐릭터가 숫자 타입이 아니라는 거. 캐릭터는 별도의 문자 하나만 가지는 별도의 타입이다 라는 게 자바랑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를 쓰면 문자열이고 작은 따옴표 쓰면 캐릭터. 똑같아요. 자바하고 똑같고요. 자, 요거는 자바에 없는 거죠. 여러 줄 문자열 표현하는 거. 이게 자바스크립트에는 있을 거예요. 그 쌍따옴표 3개. 그래서 쌍따옴표 3개 가지고 여기다가 아무거나 치면 돼요. 근데 지금 얘가 엔터 치면 뒤에 트림 인덴트라는 걸 붙여주는데 앞에 띄어쓰기 한 그런 것들을 이제 삭제해주는 그런 게 붙어버려요. 이거 지워도 되고, 예를 들면 학교에서 탑을 쌓아라. 그럼 탑을 포문으로 쌓는 게 맞겠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쌓겠다. 이렇게 쌓아서 출력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탑을 쌓아라. 지금 옆에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공백하고 이런 거 다 유지돼서 그럴 때 쓰는 게 요거고, 안드로이드 할 때는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자열 비교는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 처음에 많이 틀렸던 게 문자열 는으로 비교해 가지고 많이 틀렸던 분들 있는데요, 공부할 때. 그래서 자바에서는 객체 비교는 이퀄즈 메서드를 사용해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틀린은 그냥 는으로 하시면 돼요. 편하죠. 좀 덜 틀리겠죠, 공부할 때. 그냥 는으로 하시면 됩니다. 객체의 값을 비교할 때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자바에서 이퀄즈는 이거는 이제 객체 값 비교예요, 값 비교. 근데 레퍼런스 비교는 는 3개, 는 3개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이퀄즈로 비교했던 거는 는 3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스트링에 해당되는 거예요. 스트링 문자열 비교할 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요거 문자열 템플릿이 아주 편리합니다. 자바에서 플러스로 만들 일이 많죠. 예를 들면 자, 내가 SQL문을 만들 건데 자바처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테이블 네임 뭘로 할까요? 유저 이런 게 쭉 있어요. 쭉 있다고 치고, 그리고 SQL문을 만들 건데 여기서 테이블 네임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요거네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쭉 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한 그 쿼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코틀린에서는 요 달라기오를 쓰면은 그 문자열 그 쌍따옴표 안에다가 바로 변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때도 그냥 문자열 안에다가 테이블 네임 이런 식으로 그냥 넣고 계속 쓰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쓰시면 되고, 이게 되게 편하죠. 플러스로 계속 붙일 필요 없고. 근데 이제 변수하고 붙여서 뭔가를 글자를 쓰고 싶을 때 이러면은 또 얘가 빨간불 나오잖아요. 그때는 중괄호로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문자열하고 결합해서 쓸 수 있어요. 엄청 깔끔해요. 문자열 결합할 때. 자, 배열은 자바에서도 많이 안 쓰잖아요. 리스트 많이 쓰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는데요, 많이 안 써요. 네. 근데 이제 어레이 오브 안에다가 쭉 넣으면은 배열이 생기고요. 얘는 이제 별도로 객체가 어레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자바에서는 객체로 따로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자바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문법들, 이제 if문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한 줄로도 쓸 수가 있고요. 똑같습니다. 자바하고 그냥
if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냥 한 줄로.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요거 이제 when이 이제 스위치문이 없어지고 when으로 들어왔는데요. 스위치보다는 쓰기가 좋아요. 스위치는 이제 케이스 좀 복잡하게 이제 요거 열어볼까? 만약에 자바에서는 뭐 스위치문을 쓰겠다 그러면은 뭐 이거 자바인데요. 자바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케이스문 뭐 쓰고 브레이크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쭉쭉쭉쭉쭉 가고 디폴트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권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은 디폴트 일단 케이스나 브레이크 그런 거는 일단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x 변수가 값에 따라서 뭐가 출력되느냐 이렇게 앞에는 이 변수의 값 그리고 화살표 해주고 출력할 거 뭐 실행할 거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else에다가 디폴트 값 넣으면 돼요. 이게 좀 되게 자유롭게 좀 쉽게 쓸 수가 있고 뭔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2나 3도 2,3 하면 되죠. 2나 3 2나 3도 그냥 2,3 하면 되고 만약에 뭐 이 값이 4에서 7 사이다 그럼 점점 찍고 하면은 또 이렇게 되고 이거를 자바에서 하면 좀 많이 복잡해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8에서 10 사이가 아니다 그럼 나 붙이면 되고 그것도 아니다 그럼 else 되게 간단하게 when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문 보다는 이제 여러 if 계속 가겠다 하면은 when이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when이 되게 좋고요. when도 이제 식처럼 그냥 는 해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왜 있지? 자, 이건 뭐 편집 이거 뭐 잘못됐나 보네요. 그렇죠? 넘버입니다. 넘버. 넘버죠. 자, 숫자를 넣어서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 아니면 홀. 그렇죠? 홀짝. 이렇게 또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식을 써놓은 거를 이제 함수에서 바로 또 는 해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이런 is, even 이런 애를 호출해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폼은 뭐 비슷합니다. 안드로이드 자바랑 비슷한데 자바에서는 이제 리스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뭐 비슷한 여기 점점 찍고 뺑뺑이 돌려서 쓸 수가 있죠. 근데 코틀린에서 이렇게 뭐 똑같이 기능을 지원하는데 이거 말고 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잠깐 제가 아까 열어놓은 게 이건가요? 이거죠. 배열은 여기 예제로 써놨지만 사실 배열은 잘 안 쓰니까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는 이제 리스트 오브라고 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숫자 1, 2, 3, 4, 5가 들어간 리스트가 되고요. 정말 리스트인가? 보면 옆에 나와요. 리스트라고 실행하면.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포문을 써서 출력을 해도 되는데 사실 이런 기능은 다 제공이 돼요. 코틀린에서. 예를 들면 지금 뺑뺑이 돌면서 프린트 찍는 거잖아요. nums를 for each 뺑뺑이 돌면서 프린트 ln it 이렇게 하면 다 찍어요. 포문을 안 써도 되는 여러 함수들이 제공이 돼요.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순회를 하는 거고 이거를 실행하는 건데 그
1부터 5까지 하나씩 순회를 하잖아요. 그거를 it이 가리키는 거예요. 매번. 그럼 5번 돌겠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런 함수들이 워낙 많아서 책에서는 많이는 안 다룹니다. 많이 안 다루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7, 8, 9 많이 해놓고, 아까 이거 뭐 저기 소개를 해드렸었죠. 아침에 저기 뭐 여기 점 찍고 뭐 필터 해가지고 뭐 짝수만 출력한다든지 그런 거 이렇게 하면 2, 4, 6, 80 그렇죠? 한 줄로. 그럼 form은 if은 안 써도 되고, 이런 것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 8에도 이런 걸 제공하거든요. 자바 8에도. 근데 안드로이드에서 못 쓰니까 코틀린을 쓰자라는 거죠. 자, 좀 전에 이제 범위를 나타내는 점점, 그것도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뭐 너무 명확해요. 1부터 3까지. 이게 뭐 꺽쇠 이런 거 안 써도 되고요. 꺽쇠 때문에 또 맨날 틀리잖아요. 처음에 공부할 때 꺽쇠 안 써도 돼요. 명확하게 1부터 3, 뭐 0부터 몇, 뭐 이런 거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거꾸로 가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거꾸로 가는 거는 다운 투를 쓰고, 근데 거꾸로 갈 일이 뭐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때 빼고는. 이거 뭐 거꾸로 가는 건 좀 어렵고, 이제 2칸씩 가는 거 쓸 일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있다, 이렇게 스텝 2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사실 이것도 잘 안 써요. 예. 왜냐하면 뺑뺑이 도는 건 항상 모든 걸 순회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돌리죠, 보통은. 그리고 조건을 주려면 여기서 걸르고요. 뭐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while문은 완전히 똑같아요. 예, 다른 언어랑 쓸 일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걸로 돌리면 돼요. 이걸로 돌리면 돼요. while은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코틀린 쓰면서. 자, 클래스. 혹시 클래스, 뭐 인스턴스 이런 용어가 낯설다. 낯설다. 클래스는 뭐 일단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뭐라도 하셨으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계속 또 나오고 있죠. 파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단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기본 파일을 딱 열었을 때는 이 클래스가 항상 붙어 있고, 이게 이제 클래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고, 클래스는 붕어빵 틀이에요. 붕어빵 틀,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 그게 클래스예요. 설계, 뭐라 그럴까? 도장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제 그걸 꽝 찍어서 이 생명체는 아니지만 일단 현실 세계의 객체로 만들었어요. 붕어빵으로 틀로 붕어빵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져 나온 애들이 하나 다 인스턴스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면 메모리에 생긴 애들이에요. 메모리에 생긴 애들이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클래스는 설계도 같은 거고, 그걸로 실제로 만들어내면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메모리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선언 자바랑 똑같아요. 그죠? 자바랑 똑같은데 인스턴스 생성은 이제 new 키워드가 빠져가지고 그냥 바로 생성이 됩니다. new가 없어요. 이것만 다르고요. 여기는 이제 생략이 돼 있죠. 어떻게 생략이 돼 있냐? 지금 클래스 person 뭐 이런 아무것도 없는 그냥 클래스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에. 이게 그 타입이 생략돼 있죠. 타입 추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원래는 이거죠. person 타입의 이 변수를 이걸로 초기화하겠다. 근데 이거는 추론이 되니까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쓰시면 돼요. new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요거 105쪽에 틀린 부분, 책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생성자 부분인데, 네.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게
코틀린에서는 그 값을 바꿀 수 있는 변수보다 바꿀 수 없는 변수를 선호해요. 근데 그게 코틀린만 그런 건 아니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법을 쓰고 있는 요즘 현대 언어들이 다 같은 추세예요. 그게 이제 변수를 많이 쓰면 에러 확률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값이 바뀔 수 있는 변수를 예를 들면 뭐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값을 바꿀 수 있는데 그 값을 참조해서 뭔가를 하는 메서드들이 여러 군데에서 동작을 하면은 이게 타이밍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계속 인터랙션 해야 되는데, 그리고 비동기 프로그래밍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변수를 많이 쓰다 보면 그런 에러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값이 변하지 않는 값을 쓰자. 그래서 한번 만들면 값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가자는 게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 쪽에서 추구하는 바고, 코틀린도 그걸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변수를 안 쓰지? 변수를 써야 되는데 개발하려면? 근데 변수를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래서 사실 뭐 이걸 바로 해도 뭐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얘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얘의 레퍼런스를 변하게 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이 객체 안에 있는 어떤 뭐가 있을까? 뭐 네임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객체가 뭐 속성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이름이나 나이 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 값들은 변경을 할 거예요. 그 값들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변수, 그러니까 바로 놓는다는 거는 얘 레퍼런스를 교체할 여지를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할 일이 사실 코딩할 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한번 선언해 놓은 거를 레퍼런스는 교체 안 하고 그러니까 얘의 속성만 교체를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붕어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 한 번밖에 안 찍은 결과가 지금은 하나 찍은 거죠. 얘는 하나 찍었고 그냥 얘는 쓰고 다 썼으면 뭐 버리겠죠. 컴파일러가 다 썼으니까 알아서 메모리 해제해서 버려줄 건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뭐 변수로 놓고 쓴다면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뭐 처음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이름을 받아서 만드는 건데 철수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이 퍼슨을 뭐 영의로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렇게 변수로 두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 거면 그냥 만들어 놓고 이름은 바꾸면 안 되지만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그렇죠? 얘도 벨이니까 못 바꾸겠죠. 바로 하면 바꿔지는데 이렇게 할 거면 얘를 이걸로 쓰는 게 더 에러를 줄이고 그런 프로그래밍 습관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요새 현대 언어들이 다들 변수 사용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벨이 되면 벨을 쓰시고 안 됐을 땐 바를 쓰시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사람을 만들 건데 사실 현실 세계에서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바꿀 일이 있죠. 물론 개명할 일 있죠. 근데 거의 없다라고 본다면 얘는 그냥 벨로 두시는 거예요. 벨로 두면 얘는 읽기 전용이에요. 그때부터는 세팅이 안 돼요. 세팅이 안 되고 대신 프린트는 되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얘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그때 고치시면 돼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자바로 따지자면 벨은 게터만 있고 바는 세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깊게 보시려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블로그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요즘에 이렇게 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좀 전에 뭐 잠깐 보여드렸는데 생성자 이렇게 하시면 생성자가 추가된 거예요. 요 파라미터를 받는. 제가 이제 책 잘못 나왔다는 게 이 코드는 누가 봐도 네임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빈 생성자라고 해놨죠. 이게 잘못됐어요. 네임 파라미터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누가 봐도 빈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자바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는 생성자에서 받아서 뭔가 초기화를 또 바꿀 수 있거든요. 다른 값으로 예를 들면 자바 코드를 자바에서는 뭐 이렇게 하겠죠. 네임하고 만약에 나는 초기 값을 주고 싶다. 요게 또 빠졌네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죠. 자바에서는 스트링 네임이 있고 this.name에다가 네임을 받고 이거를 밖에서 쓰기 위해서 getter setter를 넣고 이거죠. 자바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지금 이거를 코틀린에서는 사실 이것도 생략이 되죠. 내용이 없으면 요거 한 줄로 끝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여기에 사실 요거까지 붙여야지 getter setter가 나오는데 getter setter가 아니라 자바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equals n 해시코드 오버라이드 해주고 객체 비교 때문에 toString까지 만들어 줘야지 사실 끝나는 건데 이거를 코틀린에서는 요거 한 줄로 끝내요. 요거 한 줄로 요게 다 해주는 거고 요 앞에 데이터를 붙이면은 이제 equals 하고 해시코드 toString까지 만들어 준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책에서는 사실 이거를 다루지는 않고 이거 뭐 없는 걸로 그냥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코드를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바인데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 생성자로 만들면 네임을 뭐 기본 값을 주고 싶어요. 뭐 철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코드를 쳤어요. 자, 여기서는 이러면 돼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철수예요. 그렇죠? 얘는 이제 뭐 0이 일단 코드 양이 확 줄었어요. 생성자는 여기다가 그냥 만들어주면 된다. 사실은 더 얘기를 하면 뭐 여기다 컨스트럭터 뭐 이런 걸 만들어 이게 있는 건데 생략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책에 아예 언급을 안 했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디폴트 값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디폴트 값을 넣으면 사실 자바에서 코드가 지저분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반복되는 오버로드. 생성자를 지금 계속 오버로드 해야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계속 여기에 필드에 변수가 계속 추가되고 getter setter가 계속 추가가 되거든요. 여기다가는 나이를 넣자. 콤마 찍고 나이를 뭐 변경을 할 수 있게 하려면 age 만약에 초기 값을 주고 싶다. 뭐 빵살은 안 되나? require value annotation 잠깐 vel 자 타입 써줘야 되네요. 타입 이렇게 해주면 갑자기 하나 더 옵션이 생긴 거예요. 10살짜리 만들면 되죠.
자, 하나만 쓰려면 하나만 써도 되고요. 너무 좋아요. 만약에 기본 철수인데 나이만 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기본값 두고 나머지 것들 중에 내가 직접 지정을 해가지고 값을 줄 수도 있어요. 오버로드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이 코드를 많이 줄일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다른 생성자도 만드는 거 있고, 좀 특이한 거는 init이라는 게 있습니다. init. 지금 초기화 코드를 작성하려면 이제 init이라는 블록 안에다가 코드를 뭔가 작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에 없는 뭐 지금 age가 없었는데 이 안에는 뭐 age를 만들어 놨다. 이거 말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초기화 코드를 자바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철수 받아가지고 뭐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그래서 뭐 프린트를 예를 들어서 프린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이제 코드를 쓰잖아요. 요거에 해당하는 게 요 init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그냥 프린트 ln 이렇게 해서 코드를 수행하면은 생성자 이후에 얘가 호출이 되면서 얘가 약간 기존의 자바에서 생성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init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이제 property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 이 네임의 person의 요 네임이죠. 얘가 이 person 클래스의 그 속성이잖아요. 속성. 얘네들을 다 이제 property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init이 최초에 호출이 돼요. 아니요. 생성자가 호출되고 네네네네. 얘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얘가 생성자 다음에 얘가 호출되는 거예요. 얘가 되고 얘가 돼야지 이 값이 이제 값이 들어와 있을 거고 그렇죠? 값이 들어와 있을 거고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게터하고 세터를 만들어서 접근들을 하잖아요. 이런 필드 값에 접근을 하려면. 근데 코틀린에서는 사실 이제 게터와 세터는 눈으로 보이게 코드 뭐 함수를 짜거나 하진 않아요. 짜거나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생성자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이 프로퍼티 그냥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점 찍어가지고 네임이 있으니까 네임 갖다 쓰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안드로이드 코드도 보면은 그런 코드가 있었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버튼 요거 볼게요. 텍스트 뷰에 점 찍고 텍스트 했는데 사실 이걸 자바로 짜면은 set 텍스트예요. set 텍스트 하고 거기다 이거를 던지는 그런 메서드를 사용해서 하는 건데 코틀린에서는 직접 접근하듯이 이렇게 쓰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게터 세터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나는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갖다 쓰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텍스트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그 속성들을 얘기할 때. 네. 네. BUTT의 버튼이라는 것이 네. 보통 find view by id라는 거에서 찾아오죠. 네. 코틀린은 그거 안 해도 되고요. 코틀린에서는 사실 그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그 코틀린 서포트 체크했잖아요. 그거 체크하면은 여기 요 플러그인이 추가가 돼 있어요. 요 두 개가 돼 있는데 이게 그 find view by id를 안 해도 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고 레이아웃에 id를 설정한
애들은 자동으로 그냥 임포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얘랑 다 아이디 설정이 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틀린을 하면 쓸데없는 준비 코드도 안 써도 돼요. 기존에 안드로이드를 하셨던 분들은. 안드로이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find view by id 치다가 끝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다 아이디를 쭉 써요. 화면이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화려한 화면이고 그러면은 다 아이디를 박아요. 그리고 나 그거 이제 코딩 해야지. 그리고 여기다가 변수를 쭉 선언을 해요. 다. 그래서 find view by id 계속 치다 보면은 1시간 가 있어요. 처음에. 그런 거 일단 안 해도 돼요. 쉽게 가져야 되는데 너무 쓸데없는 코드 칠 게 많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그걸 좀 줄여주죠. 자, 그래서 이제 게터 세터가 없고 프로퍼티를 통해서 손쉽게 그냥 값을 쓸 때도 는 해서 쓰면 되고요. 읽을 때 그냥 점 찍어서 읽어버리면 됩니다. 게터 세터가 필요 없다. 뭐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고 자바에서는 이렇게 썼던 거를 우리는 쉽게 쓰자. 접근 제한자는 비슷한데요. 자바랑 비슷한데 디폴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썼을 때는 퍼블릭으로 봐요. 코틀린은. 자바는 퍼블릭이 없으면은 안 되죠. 클래스 만들 때 항상 퍼블릭을 붙여요. 지금 저는 안 붙였지만 이렇게 다 붙여주는 게 얘를 다른 데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 필드 이런 애들도 다 그냥 프라이빗으로 맞고 게터 세터 만드는 게 자바에선 관행이지만 좀 전에 해봤듯이 코틀린은 그냥 아무것도 안 써주시면 돼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건 뭐 굳이 붙일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인터널이라는 거는 이제 자바에 없었던 건데 같은 모듈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안드로이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이거 보시면 사실은 이 앱이라고 돼 있는 게 하나의 모듈이에요. 모듈. 근데 그러면 모듈이 하나의 모듈이 하나의 앱이에요. 하나의 앱인데 이거 뭐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이제 파일의 뉴에 뉴 모듈 하면 추가할 수 있는 모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이제 앱을 또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앱이 웨어러블에도 설치가 돼서 웨어러블용 앱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면 얘를 또 눌러서 또 추가하고 내 앱이 TV에서도 돌아가야 되면 이걸로 TV 모듈을 추가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 개가 생기고 셋 다 이제 다른 앱으로 돼서 따로따로 실행이 되는데 걔네들끼리 공유를 하려면 퍼블릭이면 또 공유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인터널이면 공유가 안 되고. 근데 사실 쓸 일이 뭐 거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텍티드는 똑같아요. 상속을 받은 애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쓰시면 돼요. 네. 상속은 이제 익스텐즈잖아요. 저기 자바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땡땡.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코틀린의 클래스는 상속 금지예요. 상속을 못하게 막아놨고요. 내가 임의로 앞에 오픈이라는 걸 붙여야지만 상속이 돼요. 얘는. 그래서 오픈이 없으면 상속이 안 된다. 일단 자바에서 상속 안 되는 클래스가 있죠. 그 스트링 같은 거. 스트링은 문자를 다루는 건데 파이널로 막혀 있어요. 자바에서. 상속해서 막 어떻게 쓰면 뭐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막아놓은 거겠죠. 근데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분별한 상속 그리고 기본 그 클래스를 만든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는 상속이 생겨서 처음에 의도와 좀 달라지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디폴트를 상속을 막는 걸로 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속을 허용하겠다 하면 오픈을 붙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땡땡 찍고 상속을 하시고 여기 이 괄호는 기본 생성자 호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 생성자가 다른 게 있으면 이렇게 지웠네요. 만약에 이 펄슨을 누가 여기다 이제 오픈을 붙이고 누가 상속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름은 그냥 귀찮으니까요. 뭐 이런 애가 상속을 하겠다. 그럼 점점 찍고 얘를 상속을 하죠. 얘를 상속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기본 생성자를 상속받은 거고 하면서 이제 호출하는 거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값을 받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런 상속문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뒤에 가로가 디폴트 생성자 호출하는 가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내부 클래스 안에 클래스 두면 자바에서는 자동으로 이너 클래스처럼 이너 클래스가 되죠. 자바에서는. 근데 얘는 이너라는 키워드를 붙여야지 이너 클래스가 되고 얘를 안 붙이면 그냥 별도 클래스로 봐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클래스 안에 클래스를 넣고 스태틱을 붙이면 이제 둘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자바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끊어져 있는 상태고 굳이 이너 클래스로 만들고 싶을 때 얘를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자바를 공부할 때 많이 막 헷갈리고 막 그래서 좀 잘못하는 게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도 잘못 쓰면 이게 레퍼런스가 이게 메모리 해제가 안 되게 사이클이 생겨가지고 잘못 짜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바로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는 혹시 클래스 안에 클래스 작성하면 무조건 스태틱 붙여라 라고 하거든요. 왜요? 그러면 그냥 붙여라. 왜냐면 공부해서 저기 하면 돼요.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클래스 코틀린은 그냥 자동으로 분리가 되니까 이너를 안 붙이고 하시면 된다라는 거. 굳이 관계를 짓고 싶다 이너를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도 이거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추상 클래스는 똑같아요. 추상 클래스 똑같고 자바하고 앱스트랙트 키워드를 붙이는 거.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오버라이드 하면 상속을 받으면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거 똑같은데 자바에서는 오버라이드 할 때 메소드 위에 골뱅이하고 오버라이드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잖아요. 그거는 없어졌고 이제 오버라이드 키워드가 붙어요. 이거는 자바에서는 어노테이션이 필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또 이제 필수로 이걸 붙여야 되고. 사실 저는 처음에 자바처럼 오버라이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건 솔직히 처음에 눈이 잘 안 들어왔는데 그냥 뭐 익혀야죠 눈에. 네. 네. 예, 그거예요. 그때도 쓰죠. 네. 양쪽에 다 써요. 예. 그거는 그게 상속할 때도 쓰고 저기 타입을 정의할 때도 쓰고 그리고 리턴 타입을 선언할 때도 쓰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별 생각 없이 썼는데 상속할 때 쓰죠. 여기다가 변수 타입 선언할 때 쓰죠. 그리고 리턴 타입 펑션 그러네요. 좋은 질문이네요. 뭐 이렇게 리턴 타입 선언할 이건 리턴 타입이에요. 그렇죠?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 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저 헷갈려 보이는데요, 갑자기? 갑자기 헷갈려 보이는데? 그러니까 헷갈린다. 네. 네, 점이 많네요, 되게. 익혀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계속 하면서 익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짜는 코드들이
언어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 많이 있어요. 잠깐만요. 생각이 안 나네. 이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iOS 프로젝트인데 얘도 점점이 많이 있네. 예, 그러네요. 얘도 점점이 점점 똑같네요. 점점 그냥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 다른 데서도 많이 쓰고요. 예. 점점. 자,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많이 쓰죠.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 뭐 이벤트 처리할 때, 클릭 이벤트나 뭐 이런 거 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콜백 같은 거 구현할 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제 자바 공부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인데, 코틀린에서 인터페이스를 쓸 일이 많지는 않고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 가지고 콜백 기능들을 많이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갖다 쓸 일은 많은데, 이걸 뭐 선언해서 뭘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자바로 안드로이드 할 때는 어떤 콜백 이벤트를 없는 걸 만들려면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콜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코틀린은 쉽게 돼요. 쉽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예제를 하면서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드는 똑같고 자바 8 이후에 들어간 뭐 디폴트 메서드 같은 기능이 돼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원래 추상 메서드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구현을 가진 메서드도 들고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뭐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구현하는 것도 자바에서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뒤에 쓰잖아요. 근데 이제 땡땡 똑같아요. 땡땡 똑같고 대신에 이 가로만 없어요. 가로만. 그러면 헷갈리죠? 그러면은 이게 헷갈리지 않을까요? 하죠.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서 뭐 러너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안 헷갈리나요? 상속 얘가 펄스는 상속하고 콤마 찍고 러너블을 구현한다.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러너블 자바에 있는 러너블 말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러너블. 그래서 얘가 뭐 run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좀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들은 여기 책에도 아마 나올 텐데 이 빨간 전구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인터페이스니까 얘를 구현해야 되잖아요. 오버라이드 해야 되잖아요. 이거 빨간 전구 누르시면 되는데, 빨간 전구가 왜 안 나오지 하면은 Alt 엔터 누르시면 이 임플리멘트 메소드 이런 제한이 나옵니다. 눌러가지고 여기 런을 구현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하시면 만들어져요. 여기서 또 질문 나왔어요. 독자 중에 요거 투도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냐면 이거 구현 안 하면 여기서 터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지우고 여기다 코드 쓰라는 건데 이게 나왔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터진 거죠. 이거 지우고 여기다 코드를 쓰셔야겠죠. 자, 색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뭐가 인터페이스고 뭐가 클래스인지 명확하게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속 받으면서 인터페이스 구현할 때 그냥 콤마 찍고 쭉쭉쭉쭉 써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